커피 사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요, 낯익은, 저번에 우리 현희 언니, 있어. 우리 숙경이 언니, 오늘 만나요, 숙경이 언니. 형원 언니, 나랑 동갑이었던. 슈퍼스타 예. 명선 씨라면서요. 맞습니다. 요즘 이렇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고요. 네. 아니 저기 슈퍼마켓 자주 간다고. 잠깐. 감독님 그 뭐 멘트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멘트야? 무슨 그런 슈퍼마켓 언제적 걸? 아무튼 네, 슈퍼마켓 좋아합니다. 아무튼 커피 사러 가볼게요. 렛츠고. 혜영이 언니, 되게 낯이고 이젠 다 알 것 같아. 내 친구들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또 왔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우리 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 봬요. 처음 뵈죠. 그래요? 그 제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제가 자주 왔었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주문하러 왔어요. 네, 새로운 또 이제 또 언니들이 계시니까 반갑네요. 네. 쿠폰도 꼭 찍어주세요. 네. 예, 또 조금 이따 오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이거 약간 미션이에요. 이거 흘릴 것 같아서. 요거를 안전하게. 나 어떻게 불안하네. 무슨 일이야, 이거. 네. 안전하게. 오늘 너무 멋져. 여기 왠지 오늘 그 우유하고 생하고 섞은 라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고죠. 지금 안전이 커피가 왔어요. 네. 따뜻한 커피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주문하셨죠? 네, 커피 주문했습니다. 혹시 생강라떼 주문하셨죠? 좋습니다. 생강라떼,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또 그럴 줄 알고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자, 우리 두 분께 커피 제가 맛있게 타왔습니다. 네. 두 분 따뜻하게 이렇게 또 몸 녹이시라고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준비했어요.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오늘도 두 분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카메라 보시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8대 연수구 전반기 부의장과 하반기 기획복지위원장을 맡았던 선악동, 연수 2동, 연수 3동 지역구 의원 최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구민의 행복박사, 연수구의 운영위원장 한성민입니다. 하면 된다. 안 하면 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이런 그 잘못된 관행과 이런 제도들을 바꿔야겠다는 인생의 제2의 목표를 세우고 그런 정치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수구 의회에 드나든 지 조금 이제 오래됐습니다. 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들 굉장히 개성도 강하시고, 그리고 뭔가 열정도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의원님께 먼저 이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놓고 자기 자랑 1분 시간입니다. 이제 그 카메라 보시고요. 자, 제가 타이머로 이제 1분을 잴 겁니다. 대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최숙경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는 이제 작년에 21년도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의 3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에서 조례 부분에 전국에 저희 기초단체 의원들이 2,927명이 있는데요. 기초의원 15명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인천 전국 최초로 해서 방역 취약계층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더니 요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여건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돼서 이번에 우수상 전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네, 코로나로 인해서까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 이렇게 자기 자랑이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자랑이죠. 자, 다음 우리 한성민 의원님 자기 자랑 1분 시작할게요. 준비! 네, 이게 시작! 이 겸손이 미덕인데 자랑을 좀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수상 실적이라고 하면 어디 뒤지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 학부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그 동문회장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근무할 때 홍보상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유권자 단체를 조직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제2회 유권자의 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을 받았고, 그리고 강연 콘테스트에 입상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 상도 받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초빙 교수로 위촉되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2015년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특별공로상, 이거는 이제 그 의회 모니터링을 한 공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제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헌혈봉사예요. 다회 헌혈자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대한적십자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상했고, 그리고 제가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는 또 시장님 표창과 그리고 서울 창의상을 받았습니다. 네. 상장이 더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헌혈 금장 네.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총 몇 회 하셨어요? 참 개인적으로는 100회를 채우는 게 목표이긴 한데 아직 거기는 못 미치고요. 한 50여 회 좀 넘게 했습니다. 그게 그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했을 때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헌혈에 참여하던 것이 그렇게 좀 다회 헌혈까지 가게 됐네요. 네, 저는 92회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00개 채우셔서 명예장을 받으실. 예, 그 명예장 저도 받고 싶고 제가 상이 많이 없어요. 집에 개근상 하나가 끝이거든요. 네. 저 상 받고 싶어가지고 헌혈을 시작했는데 이제 곧 100회가 채워질 것 같아요. 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 자랑은요,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상 경력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너무 이렇게 두 분 대단하시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또 이제 그 두 분 프로필을 보니까요, 우리 또 최숙경 의원님께서 8대 부의장을 또 하시고 또 교육과 복지에 누구보다 많은 힘을 쓰셨더라고요. 그 지난해 때보다 지금은 또 어떤 게 달라졌고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크게 달라지고 이런 건 없고요. 저희 이제 8대 때는 저희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만 지금 한 4년 동안 의정 생활을 계속했고, 이번 9대에 들어와서도 상반기 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 제안과 또 지역의 변화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또 중간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성민 의원님께서는 아까 행복 박사, 우리 또 행정학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 또 의원이 되시면서 또 다른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각오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행정학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되는 그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취득한 게 아니라 학위를 받고 나서 의원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정책 역량 강화가 좀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대학에서 공부했던 이론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이론들을 현실에서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의원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살아온 토박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그러니까 남구가 연수구로 분구되면서 계속 지금 39년째 연수구에 살면서 지금 39년째 시부모를 모시고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한 만학도로도 저희가 한 20년간 대학교 학사에서부터 박사까지 공부하면서 견인교수로서 사회복지의 길을 걷고, 거주 지역의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일을 하고, 또 연수구 사회복지 협의회에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연수구의 그 봉사활동도 모두 꾸준히 하는 등 성실하고 또 적극적인 또 인생을 개척해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2017년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북 고창에서 한 농가를 아주 그 농가에게 검출되면서 닭과 오리가 아주 살처분되는 이런 계란 파동이 일어났고, 또 대혼란을 겪었고, 또 가까운 지인이 이런 그 오리 가게를 하면서 경영난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끊으려는 사건을 제가 바로 옆에서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그 잘못된 관행과 이런 제도들을 바꿔야겠다는 인생의 제2의 목표를 세우고 그런 정치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제 인생에서 생소한 나의 이웃을 위한 봉사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내 삶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인천의 강남이라고, 우리 연수구가 인천의 강남이라고 별칭을 가질 만큼 교육과 문화 주거에 굉장히 최첨단을 자랑하는 도시지만 그 외에 우리 연수구를 이렇게 다단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에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저소득층의 밀집 지역인 우리 영구임대 아파트가 단지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 균형 발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시점이 왔다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경력과 또 지역에서 직접적인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가진 문제점과 또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개선하는 게 제가 이렇게 다시 재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 친구분은 지금은 네, 지금은 괜찮나요? 네, 지금은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한 2개월, 3개월씩 이제 전교료를 못 내다 보니까 전기가 끊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분신 자살하시겠다고 막 갔던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서 어쨌든 입문하게 된 것 같아요. 제2의 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인생 너무 멋지십니다. 네. 다음 우리 또 한성민 의원님께서는 언제부터 구의원이 돼야겠다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사실 뭐 처음부터 구의원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왠지 나는 될 거야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일단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뭐 거기 나오면 정치인 되냐, 뭐 외교관 되냐,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뭐 자연스럽게 뭐 정치학을 전공하다 보면 뭐 정치 쪽으로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구의원이 돼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필드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도 하고 연구를 이어가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구의원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상향들 결국에는 주민들과의 최대한 접촉이 많고 그런 동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초의원을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에 들어와서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지역을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렇게 좀 챙기고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지금까지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이제 밝혔지만 저희 연수구는 3개의 그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2만 명의 외국인 중에 고려인이 9,000명 이상의 고려인이 집단 거주를 하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대부분의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족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거주하고 그들의 욕구를 조례 주요 내용에는 우리 저소득층과 또 취약계층의 그 주거 환경의 열악함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고 또 위생 해충 구제 및 또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상 주택에 실내외 그 방역을 위주로 하도록 제도하는 이런 조례를 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또 심한 정도의 장애, 또 청소년 가장 세대, 또 다문화, 또 가족과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본 의원이 발의한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근데 발의할 당시는 2019년 9월 18일 날 저희가 시행 이후에 저희 지금 이 조례를 1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얘가 지금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타 지역에서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저소득층의 그 독거노인이나 고려인들 이런 분들이 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조례가. 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는 모든 세대가 다 방역을 할 수 있는 거로 전국 최초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연수구에 빛을 냈습니다. 예. 갑자기 한 밤 11시인가요? 그때쯤에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통의 전화가. 상황을 각색해서 제안해드리면 한의원 긴급 사태야. 지금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있어. 예, 어디십니까? 어디야? 바로 전화를 받고 나서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드려서 비상대기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과 함께 그 공무수액이라고 써있는 트럭이 있어요. 예, 압니다. 네, 봤어요. 네. 그걸 딱 타고 현장 출동을 했습니다. 제가 딱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이제 지휘를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물이 차고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배수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퍼내야 되고 그리고 결국적인 문제는 배수로이거든요. 배수로가 막혀 있어 그렇게 넘치는 거기 때문에 배수로를 또 직접 이렇게 해서 드러내고 그래서 아무튼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밤 사이에 엄청난 해프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잠도 못 주무시고 주민들이 다 밖에 나오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뭐 방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후속 조치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했던 것들이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 정말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정말 슈퍼맨처럼 네. 제가 아마 그때 기회가 됐다면 제가 잠수통을 메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우, 정말 진담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 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적십자사에서 라이프가드 활동을 좀 했고 그리고 잠수도 이제 레저 차원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꿈이 뭐냐면 배를 갖다가 몰고 나가는 거예요. 우와, 선장님, 네. 예, 이제 지금 배를 이제 소유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소형 선박을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배를 타고 넓은 대서양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리는 그런 삶을 한번 잠깐이나마 해봤습니다. 배를 타고 근데 가셔서 뭘 하시고 싶으신 건지 궁금해요. 그게 낚시는 할 수가 없어요, 제 면허가. 네, 그래서 낚시도 안 되고요. 네. 마음이 심란할 때 바다를 보면서 안전. 네. 5대양 6대주에서. 네, 친해지고 싶어요. 저도 그 배 타고 싶어. 그 배 타고 싶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분께 또 이제 질문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나를 지탱해준 인생의 좌우명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없고 겪어야만 한다는 그런 게 저한테는 좌우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복지를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서 처음부터 이제 사회복지로 한 30년 이상을 복지에 알려서 하다 보니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경험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겪어야만 한다는 거를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고 기회는 모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저는 갖고 기회는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 좌우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성미 의원님께서도 네. 어떤 좌우명이 있을까요? 그냥 하면 된다. 역시 군인 마인드. 그렇진 하면 않아요. 된다. 네. 고민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고민하는 순간 늦었다. 와. 그러니까 그 말인 뜻은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춰라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덤비다 보면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도 쉽게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그런 추진력을 갖고 하면 된다 정신으로 하면 예, 오랫동안 이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마음껏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40만 국민 여러분, 연수구민의 행복을 지키는 구의원, 행복복지 전문가 최숙경에게 또 한 번의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새롭게 주민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더 가깝게 주민을 위해 소통하며 더 책임 있게 주민들과 약속을 실행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연수구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민원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성민 의원님은요, 뭔가 이렇게 눈에서 약간 불이 이글이글 뭔가 이렇게 열정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조명이 뜨거워서 그래요. 그래, 조명이 뜨거워서 그렇고, 얼굴도 약간 살짝 발그레. 아까부터 뜨거워갖고 얼굴까지 확 빨개지고 지금. 빨개지시고, 지금, 네. 이게- 좋습니다. 열정. 네, 열정 빼면 시차다. 화이팅! 열정 빼면 시청자 화이팅! 연수구 화이팅! 화이팅! 연수구의 화이팅! 화이팅! 연수구의 화이팅! 네, 우리, 이렇게, 한성민 의원님은 처음에 되게 조용하시고 나긋나긋 하셨는데, 파이팅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오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이제 할 건데요. 커피 한 잔 할까요?